저번에 여기까지 갔었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홀리모토스라는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홀리모토스는 이런 영화인데요. 일단 이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감독님이 계시네. 제가 어떻게 레오스 카락스 감독을 알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 밀레니엄 버그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 2000년대로 넘어갈 때 1회 자리가 바뀌면서 끝에까지 싹 다 바뀌는 게 컴퓨터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에서 나온, 불안감에서 나온 어떤 밈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관련 영화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약간 새로워하던 거죠. 중요한 어떤 인류사에 남는 어떤 시기에 제가 중학생이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술계에서는 인식의 끝자락에 놓인 실험작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유라면 미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화들 나왔어요. 수위도 강해서 쇼츠의 시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요즘에 쇼츠가 뜨는 게 짧으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 포인트인데, 아침 뉴스에서, 그러니까 제가 까락스를 알게 된 건 그 뉴스에서였다. 폴라엑스라는 작품이 되게 논란의 작품이다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아침 뉴스에서 레오스 카락스를 알게 됩니다. 황당하죠. 미스터 메리드는 그 레오스 카락스 뉴스에 나왔던 그 감독, 폴라엑스라는, 그리고 그 폴라엑스를 찍고 나서 한참 안 찍다가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도쿄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런 작품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썸네일로도 썼던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가 느낌이 되게 좋죠. 감독 세 분이서 콜라보를 했다고 봐야 되나? 근데 너무 이 영화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단편들, 봉준호 감독님 단편도 있고, 레오스 카락스 있고, 미셸 공드리도 상상력이 특이한 사람이니까. 여기도 메르드가 있네요. 그쵸? 메르드. 기묘한이다. 어쨌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레오스 카락스를 알게 된 건 바로 성인이 되어서죠.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이분이 쉬었어요. 마치 제가 성인이 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어쨌든 사회적 이방인이다. 성격과 상징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메르소는 자,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그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표현을 해. 너는 왜 표현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어떤 강한 표현이 있겠죠. 근데 메르소는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이게 표현이라는 거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비난받고 죽음을 맞이한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비난받고 죽음을 맞이한다. 죽어야지 뭐. 죽음. 메르드. 굉장히 극단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Save Murder 써있죠. 되게 재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이 광적인, 이 동화되지 않은 강렬한 어떤 이미지에 기괴한 모습과 파괴적인 행동. 그래서 그 영화에서 심지어 수류탄을 던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되게 좀 약간 B급적인 감성으로 꽝 터지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되게 즐겁다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전 그걸 봤을 때 되게 황당한 느낌도 받았지만 뭔가 러스가락스가 돌아왔다라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게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소극적이다. 소극적인 표현을 한다. 이게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이죠. 그러면 사회로부터는 부조리한 어떤 부조리. 그러니까 조리와 부조리가 어떤 다 꽉 차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겪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사람이 동조가 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작아서 항상 크게 얘기해. 너가 목소리가 작잖아.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그 기저에는 약간 메르스처럼 반항하는 인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돼. 그래도 예술작품이 돼. 라고 천명한 것 같은 그런 인물이다.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굉장히 이 적극성을 띱니다. 그 조롱하고 막 난리가 나요. 이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막 그 반응들, 격렬한 어떤 화학 반응들. 그래서 부조리와 파괴적 반응. 부조리 자체가 그 조리와 부조리를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파괴적인 반항. 이거는 되게 격렬하게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영화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세상에 반항하는 태도를 지닌 메르소. 노골적으로 조롱한다. 또 조롱이 또 나오고 혼돈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맞죠? 그래서 이 파괴적인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AI가 조리 있고 똑똑하게 잘 얘기를 해줬어. 이 조리 있다는 표현도 웃긴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AI는 조리 있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feeling으로, 감성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건 좀 힘든 영역이다. 이방인 속에 있었다면 심지어 진짜 이 메르드는 막 조롱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이다. 더 과장됐고.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이거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방인을 왜 강조하는 거냐.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같은 말을 아까 했던 말을 되게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개념이 중요한지 감이 좀 잡힐까? 뭐 조리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AI죠.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얘는 약간 더 부조리한 방식으로 얘가 갑자기 표현을 했다면 제가 조금 감각이 열렸을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조리 있게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라고 했을 때 부조리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 두 개가 어떤 하나의 합치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텐데, 예술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 그래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저는 메르드는 이방인과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이걸 의미한다. 사회에서 배척받는 존재.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부조리한 존재, 부조리한 존재, 조리하지 않은 존재, 부조리한 존재가 주인공, 둘 다 주인공이죠. 또 얘기 나오죠.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존재. 그러니까 계속 자기도 되풀이하고 있어. 조금 답답하지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 AI의 한계는 이 정도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도움이 안 됐냐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진정한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뭔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뭔가 벗어나는 거니까, 막혀있는 쪽에서 흐르는 쪽으로. 그래서 얘가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인생의 의미 없음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맞이한다. 사회적 기대에서 해방되는 자유, 의미 없음을 받아들이는. 이것도 참 이 얘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그 테이스트는 있긴 있어요. 기대에서 해방되는 자유. 죽음이 자유가 돼버렸잖아. 제가 전에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음이 자유로서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테이스트가 살짝씩 있긴 있어요. 얘가 말을 하려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억압된 도덕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체념에 가깝고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사람은 항상 뭐 이해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사실 무조건 자기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힘들게 고민을 해서 남는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싶겠어요?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을 투자를 했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안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 해석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유의 모습, 여기도 두 가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리와 부조리에 대한 테이스트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규율과 규범이 없는 진정한 자유는 이 침해, 왜냐면 메르드가 막 폭탄을 던져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 사람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이거는 어때? 이거는 그 메르소는 크게 엄청나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과장된 버전이 메르드라는 거지. 일리가 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줍니다. 소리를 지른다. 조용한 환경을 누릴 자유를 침해한다. 폭력을 행사할 자유가 있다. 지적 자유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책임 있는 자유. 책임이 있는 자유라고? 메르드는 책임지지 않아. 네, 맞다. 책임지지 않는 존재다, 메르드는. 그러니까 메르드는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상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라는 거지. 본능적인 행동 그 자체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책임이 없잖아.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스터 메르드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존재도 아니고 애초에 고민조차 하지 않아. 심지어 그 처형장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짓을 해서 거기를 딱 바라봤다가 다시 메르드를 봤더니 그 자리에는 메르드가 없었어요. 뭔가 그건 좀 약간 신화적이죠. 메르스와 메르드는 시대적 영향력이 강한가? 실존주의와 부조리.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미스터 프리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얘가 착각한 것 같아요. 미스터 메르드는 미스터 프리덤이랑 상관이 없어요. 메르드 씨의 귀환 2006이라고 써있는데 도쿄에 있는 메르드를 얘기한 거고, 이건 반체제적 메시지 뭐 써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제 입장에선. 근데 아직도 저는 이 물음을 처음 그 생겼던 물음, 메르드와 이방인의 메르소가 테스트가 같다 라는 거에 대해서 깊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중2병 갖고 그냥 유치해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하나의 감정을 밀어붙인다, 철학적 사고보다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조는 어떻게 보자면 통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표현 방식이 만약에 끌린 사람이라면 메르소를 만나게 되겠죠. 메르소를 만나게 돼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메르드는 좀 극단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까락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단 말이지. 메르소와 메르드. 세상이 엉망이야,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느낌이 있다. 근데 세상이 엉망이야,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중2병처럼 얘기하는 게 예술에서 어디까지 수준이 끌어올려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콜리모터스를 보거나 도쿄를 보면 와, 이 사람 정말 이해 불가함이라는 걸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걸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을까? 부조리라는 걸 그렇게 잘 다룰 수 있을까? 부조리의 예술을 잘 다룰 수 있을까 내가? 나는 수능해버린 사람인데. 아니면 내가 그 조리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강요당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조리함을 내려놓고 정해진 룰에 맞추려고 애를 썼었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좀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말 던져지는 경우가 많아. 자기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구조다. 그래서 얘가 뭐 다른 뭐 철학적인 걸 추천하면서 과거 시대의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순서가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견해낸 거예요. 아, 이렇게 개성이 강하고 고유의 색이 있고 그의 안목도 뛰어나다는 걸 영화의 전반에 깔아놓고 있긴 해 라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도와줍니다, AI가. 이것도 괜찮은 말인 것 같아. 예술가적 감각을 가진 반질서의 아이콘. 그 예술가적 감각이라는 건 항상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비껴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스트레이트는 안전하지만 지루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보여주고, 아니면 스트레이트를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때는 분명히 비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메르드처럼 비껴나간 영화적 캐릭터는 까락스가 만든 이 캐릭터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을 합니다. 까락스의 고유의 캐릭터.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대화를 했던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그래도 글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관심 있으시면 포즈 해놓고 읽어보시면 되고, 레오스 까락스의 아무 영화든지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그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남성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러면서도 섬세한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처음 만남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메르드.